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 한솔케미칼을 방송 처음 올렸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, 2차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음극재 쪽에 삼성 SDI가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산에 대해서 좀 빨리 시장에서 상용화해서 이에 대한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줄 알았지만, 그 전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한솔케미칼의 주력 그 사업 쪽에서 이제 실적이 둔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근데 그나마도 2분기까지는 기존에 계약이 된 것들을 납품을 했지만 3분기부터는 감산에 따른 납품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3분기 때 들어와서 주가가 아주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. 이게 시간차를 두고 어떤 그 완성품 업체 엔드 유저의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시간차를 두고 실적이 둔화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때 이 한솔케미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자, 한솔케미칼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주력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.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이 과산화수소를 반도체 정제, 그러니까 식각용, 그러니까 반도체 표면 기판에 화학적으로 애칭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면, 그러니까 그 도면이나 그런 거죠.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녹여서 없애는데 이제 과산화수소가 사용됩니다. 근데 그런 쪽, 이 정제하는 데 사용되는 이 반도체 정제용 과산화수소를 납품하는 것과 또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LCD를 시각하는 쪽, 그런 시가객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납품을 하는데요. 이 반도체 쪽은 원래 이 삼성전자가 주력 그 납품처였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간에 삼성화학이나 그 동호파인캠 같은 업체를 끼고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LCD 쪽, 과산화수소 쪽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합니다. 이 한솔케미칼, 한솔그룹은 삼성의 반개 그룹이면서도 LG 경쟁 업체인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하고도 거래를 하는 업체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그 한솔케미칼이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은 음극재를 음극재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고, 요번에 2차전지 자동차용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삼성 SDI와 함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는 삼성 SDI 쪽에 납품될 가능성이 크고, 삼성 SDI는 이를 통해서 그 다른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죠.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했다는 것은 향후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양산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솔케미칼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매출이 새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솔케미칼의 매출 외형이나 그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켜줄 그 획기적인 무기랄까요?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죠. 이 삼성 SDI는 그 아우디나 BMW, 리비안 같은 스타트급도 그 고객으로 모실 만큼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납품하지 못하지만 그 세계적인 브랜드들하고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갖고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그 법안 때문에 그 IRA법이라고 하는데요. 현대차와 기아는 확실히 그 북미 지역에, 특히 미국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영향으로 LG 엔솔이나 SK에 오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이 현대차나 기아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했던 삼성 SDI는 오히려 이런 충격에서 좀 더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요번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반도체 쪽이 전체 매출액이 36% 정도를 차지하고, 그다음에 2차전지하고 이 디스플레이 쪽이 약 42% 정도 매출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이쪽이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반기 기준으로 포괄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
매출액은 작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. 확실히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확실히 줄어든 상태고, 다만 당기순이익에서는 말 그대로 기타 수익이 발생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죠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한 15%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향후 실적이 좋아지면 그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큰 업체입니다. 그렇게 해야만 최대주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건 이제 배당을 또 많이 주기에는 최대주 지분이 1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줬을 때 최대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과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들어서 VIP 자산운용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지분이 한 5%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한 10만 주를 더 늘려서 69만 주 정도로 6.17%까지 보유 지분율을 늘린 것을 요번에 보고했습니다. 이게 요 사이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싼 값에 주식을 더 확보하자는 그 물타기를 VIP 자산운용에서 나선 거죠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까지 적정 주가를 평가할 때 실적을 놓고 보면 27만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로 평가됩니다. 하지만 최고가 25만 6천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7월달 이후가 돼서, 즉 이 그러니까 반기 실적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것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죠. 그래서 7월, 8월 두 달 동안 내내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. 하지만 이제 9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되면 먼저 그 삼성전자의 감산에 따른 실적 둔화를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소재 쪽에 대한 그 주가 반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끝난 거고, 이제는 삼성 SDI가 그 함께하고 있는 이 실리콘 그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주가가 그 빠진 만큼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회사는 그 저가 매수세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가 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실적 둔화를 먼저 선반영해서 흘러내릴 경우에는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 기대감이 항상 투자자들 사이에도 존재하죠.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이 삼성케미칼로서는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될,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